안녕하십니까. 김서림 방지 코팅제 개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소영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의 개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 등 날씨와 계절에 의한 김서림과 마스크와 안경을 함께 착용할 때 발생하는 김서림 등의 현상들은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서림 방지 코팅제가 나와 있지만 기존 제품의 김서림 방지 지속성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경이 김서림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 마스크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설계 제품 개발 시 넓은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존 마스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마스크는 입을 가리는 구조로 입 모양을 구분할 수 없으며 투명 필름을 결합한 투명 마스크 또한 입김의 김서림으로 인해 입 모양을 알 수 없어 청각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투명 마스크의 김서림 문제의 취약성과 마스크로 인한 안경의 김서림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불편을 겪는 청각장애인의 소통 불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계면 활성제 및 에탄올을 첨가한 기존의 김서림 방지 코팅제의 낮은 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외부 자극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장기적인 김서림 방지 코팅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설계 제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서림 방지 코팅제는 나노 크기의 실리카 콜로이드 입자와 친수성을 갖는 유무기 바인더를 합성하여 제작했습니다. 실리카 입자가 무기물이기 때문에 GPS를 가교제로 이용하여 페트 필름을 개질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이 OH기로 둘러싸여 친수성을 나타내는 콜로이드 실리카 입자를 필름 기재 위에 코팅하여 친수성과 투명성, 지속성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정도입니다. 루독스, 에탄올, 증류수를 모두 각각 10g씩 혼합하고 질산으로 용액의 pH를 1로 맞추고 가교제인 GPS를 넣고 24시간 동안 교반시킵니다. 다음으로 교반시킨 용액에 경화제인 EDA를 넣어 완성된 코팅 용액을 9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페트 필름에 바코팅하여 80도에서 2시간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각 시약의 혼합 조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GPS 대 SI는 R값으로 표현하며 R값에 따라 GPS 첨가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R값이 0.1인 것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가교제인 GPS와 실리카 입자, pH 1의 코팅 용액, 코팅한 필름에 대해 FTIR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GPS의 피크와 콜로이드 실리카의 피크가 코팅 용액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코팅 필름에서도 GPS와 콜로이드 실리카의 피크가 나타난 것을 통해 가교제인 GPS가 페트 필름의 표면을 콜로이드 실리카로 잘 개질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김서림 방지 테스트의 실험 결과 사진입니다. 왼쪽은 코팅되지 않은 페트필름의 김을 서린 모습이고 오른쪽은 R이 0.1이고 pH가 1인 코팅 용액으로 코팅한 페트필름입니다. 두 사진을 보시면 코팅을 진행한 오른쪽 사진이 코팅을 하지 않은 왼쪽 사진보다 투명도와 선명도가 향상되었으며 김 자체가 서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트필름 자체가 기스 등으로 인해 표면이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아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해당 결과를 통해 설계 제품의 김서림 방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코팅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PC판 0.2mm의 페트필름, 광학용 필름 0.1mm의 페트필름에 코팅을 진행하여 접촉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접촉각은 0.1mm의 페트필름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PC판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촉각 비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PC판에서 코팅한 접촉각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대부분 11에서 1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중 저희는 가장 접촉각이 낮게 나온 0.1mm의 페트 필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새로운 필름이 0.1mm의 페트 필름입니다. 이는 R값이 0.1이며 ED는 첨가하지 않은 코팅 용액 사진입니다. ED를 첨가하지 않아 모든 용액에서 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러한 ED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용액으로 코팅한 필름의 접촉각을 pH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pH 1, 2, 3, 4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증가하였으며 pH 5에서는 약 18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투과도를 비교한 것으로 pH4에서는 약 85%의 투과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pH135는 약 80%의 투과율을 보였습니다. pH2에서 약 70%의 투과율을 보이며 가장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필름 중 pH135만 내수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pH135은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코팅 표면이 크랙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pH5에서는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30마이크로미터로 코팅했을 때보다 크랙이 덜 갔으며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도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디를 첨가한 코팅 용액의 사진으로서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코팅 용액보다 조금 더 뿌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디로 인해 겔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디를 첨가한 용액으로 코팅을 진행한 필름의 접촉각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pH 1, 2에서는 약 11도의 접촉각을 유지하였으며 pH 3, 4, 5에서는 약 15도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디를 넣지 않은 것보다 대체적으로 접촉각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것은 pH 2에서 13도가 나타났지만 이디를 첨가한 것에서는 11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pH 3, 4, 5는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서는 17에서 20도가 나타났지만 이디를 첨가한 것에서는 약 15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디를 첨가한 용액으로 코팅한 필름의 투과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pH 4의 투과율이 85%로 가장 좋았으며 pH 135에서는 약 80%의 투과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들을 첨가한 용액으로 코팅을 진행한 필름 표면 사진이며 이중 pH135만 내수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pH13에서는 균일하게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랙이 갔으며 pH5에서는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을 첨가하지 않았던 필름 표면과 해당 필름 표면을 비교했을 때 종합적으로 pH13에서는 코팅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 0.2mm의 페트 필름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생기지 않던 크랙이 생겨 새로 구매한 0.1mm의 페트 필름은 산에 약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디를 첨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용액에서는 약 65나노미터의 크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들을 첨가한 용액에서도 대략 60나노미터의 크기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pH3에서는 72나노미터의 크기로 측정되어 다른 입자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pH3에서 살짝 결화가 진행되어 GPS 종간에 음축이 선호되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H3의 결화 현상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라져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것의 입자 크기는 약 60에서 65나노미터의 크기를 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 실험을 통해 건조 온도는 80도이고 코팅 두께는 90마이크로미터이며 pH는 1인 가장 최적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들이 첨가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pH 135에 대한 내수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입니다. 이는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필름 중 pH135만 뽑아 접촉각 비교를 한 그래프로 pH135은 앞서 보신 것처럼 코팅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접촉각이 제각각이었으며 그중 코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의 접촉각은 11도로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pH5는 코팅이 균일하게 이루어져 약 1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투과도를 나타낸 것으로 pH135 모두 약 80%의 투과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pH135 필름을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로 나누어 내수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0일차로 코팅한 필름의 사진이며 모든 필름에서 높은 투명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으로 증기 노출시킨 1일차 사진으로 pH135 모두 0일차보다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저하되었지만 코팅되지 않은 필름보다는 높은 투명성을 나타내었습니다. 2일차 사진에서는 1일차보다 투명성이 많이 저하되었으며 군데군데 코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은 투명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차와 4일차 사진에서는 pH135 모두 김서림 방지 성능이 다하여 코팅을 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들이 첨가하지 않은 코팅 필름은 2일차까지만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pH1이 pH35보다 더 높은 투명성을 나타내어 pH1에서 GPS 입자가 실리카 입자와 잘 흡착되어 김서림 방지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0일차부터 4일차의 내수성 테스트를 한 필름의 접촉각을 비교한 것입니다. 코팅 직후인 0일차는 pH135 모두 10도 안팎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에는 접촉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일차에서부터 접촉각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2일차까지는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pH 1 기준으로 약 30도까지는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디를 첨가한 용액으로 코팅을 진행하여 내수성 테스트를 한 사진입니다. 이디를 첨가한 필름은 이디를 첨가하지 않은 필름보다 더 오래 수명이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여 7일차까지 측정하였습니다. 0일차에는 코팅을 진행하지 않은 필름과 동일한 투명도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1일차부터 김서림 방지 성능이 다소 감소하여 불투명한 표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코팅하지 않은 필름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나은 투명도를 보여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일차, 3일차 사진에서도 0일차 때보다 투명도가 감소하였지만 코팅하지 않은 필름에 비해서는 나은 투명도를 지녀 김서림 방지 성능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pH5에서는 코팅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표면을 보여 성능의 수명이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일차, 5일차에서는 앞선 1차들보다는 투명도가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코팅을 하지 않은 필름보다는 나은 투명도를 보여 성능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김이 많이 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며 투명하였습니다. 6일차에서는 pH 1만 성능을 유지하였으며 pH 3, 5는 성능이 다하여 코팅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일차에서는 pH 1, 3, 5 모두 성능이 다하여 코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표면을 나타내어 수명이 완전히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디를 첨가한 필름은 6일차까지 수명을 유지하여 이디를 첨가하지 않았던 것보다 약 4일을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pH1이 1일차, 4일차, 5일차에서는 김이 서렸지만 6일차에서는 서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팅을 할 때 기계를 사용하여 일정한 힘으로 코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손으로 코팅을 하여 일정한 힘으로 코팅이 진행되지 않아 오차가 있다는 점과 페트필름 자체가 산에 약해 코팅을 하였을 때 고르게 퍼지지 않고 응축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1차별로 내수성 테스트한 필름의 접촉각을 비교한 것으로 pH 1이 pH 3, 5보다 접촉각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pH 1 기준으로 약 3일차, 7일차를 제외하고 김서림 방지 성능이 유지되어 약 35도까지는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사용하여 코팅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코팅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 접촉각이 제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디를 첨가한 것이 첨가하지 않은 것보다 접촉각과 장기적 김서림 방지 성능 유지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얻은 최종적인 제품 최적 조건은 pH 1에 R값은 0.1로 맞추고 가교제로 GPS를 사용하고 경화제로 EDA를 첨가하여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코팅을 진행할 때는 코팅 두께는 90마이크로미터이며 건조 온도는 80도인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경 착용자들은 안경에 김이 서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안경 아래 적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마스크가 입모양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청각 장애인을 위해 TV나 방송 등에서 투명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속적인 입김으로 인해 김이 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마스크 필름에 적용하게 된다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의 김서림 방지제는 지속성이 하루도 채 가지 않아 내구성과 지속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향상시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측면까지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은 코팅 용액으로 되어 있어 적용 가능한 제품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필름, 안경, 김이 자주 서리는 화장실 거울이나 차의 창문, 휴대폰 카메라의 액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제품은 한 학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험해 보면서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장기성이나 최적 조건을 더 찾아가면서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이디의 첨가량이 장기성에 미치는 영향, R값이 코팅에 미치는 영향, 수증기뿐만 아니라 자외선 조사 등의 다른 외부 자극이 김서림 방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실험하며 더욱 구체화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제의 코팅을 진행하여 그에 따른 코팅의 최적 조건을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